네, 집중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뭐 치료제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확진자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이렇게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금 현 상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뭐 경제를 다시 재개방해서 경제를 조금 살려야 되는 그런 그 입장이고요.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약 한 2월, 3월 정도에서 뭐 한 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예. 나머지 기간은 사실은 코로나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올랐죠. 그런데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금 차트에서 그 빨간색 선이 이제 오른쪽 축인데요. 죄송한데 그 역축입니다. 거꾸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중하순에 이제 바닥을 찍고 빨간색 선이 이제 올라가죠. 이제 사망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사망자 수가 이제 주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뭐 이게 잡히겠다 질병이 예.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산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3월 달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 정책, 통화 정책과 그리고 대규모 재정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뭐 계속 확산은 되지만 대륙별로 그래도 곧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첫째. 두 번째는 정책 기대감. 또 현실적으로 정책이 굉장히 기대보다는 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주식시장을 이제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정책 효과도 먹혔고 코로나19도 좀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우세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7월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지금 오른쪽 축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4천 명에서 일간 신규 사망자 수가 6천 명까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저거는 참고적으로 사망자 수는 7일, 일주일 이동 평균이거든요. 일별로는 굉장히 그 편차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주식시장이 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이제 좀 마무리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사망자 수가 다시 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망자 그 팬데믹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실물 경기와 어떠한 정책 기대감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미래 기대감이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참고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팬데믹은 2차 유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2차의 락다운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경제 상황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주식시장하고 경제 상황은 뭐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예. 사실 전문가들일수록 이번 주식시장을 조금 잘못 읽은 그런 부분이 주가가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 세다. 예. 근데 이거를 유동성 효과라든지 정책 효과, 예. 또 앞으로 질병이 곧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 뭐 예.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경기 자체는 굉장히 큰 충격을 일단 받았죠. 지난 3월에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올해 경제 성장률에서 얘기해주고 있듯이 올해 뭐 10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로 역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역성장이 이제 내년에 바로 회복은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기업들이 굉장히 혼돈을 겪거든요. 투자도 좀 줄이게 되고 소비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일거에 크게 이제 한번 훼손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백신이 안 나오더라도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뭐 부도율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미 부도가 난 기업이 바로 또 고용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고용을 그 일자리를 찾고 100%다 코로나19 이전 올해 2월 수준으로 다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서히 개선된다라는 것뿐이지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지금 경제 지표, 또 기업 실적 이런 펀더멘탈 지표와 주식시장과의 괴리는 사상 최대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 경제 지표와 주식시장의 디스커넥트, 이제 괴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괴리 현상이 크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 빨리 올라와주면 기업 실적도 빨리 올라와주면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천천히 올라와주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은 변동성이 표출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 증시가 그런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의 어떤 전환의 어떤 그 상황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변수들이나 이벤트들도 있는데 이것과 함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묶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올해 뭐 이번 주에 이제 BOJ가 당장 내일부터 그 이틀간 이제 회의가 열리고요. 주 후반에는 ECB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EU 뭐 정상회의가 있는데 7,500억 유로에 대한 이 정책 자금을 어떻게 이제 투자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이제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두 국가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정책 효과가 지금 일부는 이제 발현이 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강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만큼 이제 다 썼고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통화 정책 회의에서 뭔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뭔가 E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국 간에 서로 이제 보완하는 그런 후속 조치 정도의 조금 약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통화 정책 자체에서는 지금 이번 주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실적 발표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 외로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예,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되죠. 은행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이런 데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다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이다라는 게 반영됐고 주식시장의 시선은 사실 3분기에 가 있죠. 그런데 지금 2분기가 S&P 500 같은 경우에 EPS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3%.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정도가 한 마이너스 25%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3%로 이제 계속 개선을 이제 할 걸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3분기와 4분기, 지금 이미 3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칼렌더 데이로 이미 이제 아마 3, 4분기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기업의 이익이 EPS 기준으로는 S&P 500 기준으로 2016년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는 원위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12개월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EPS 그림인데요. 지금 빨간색 선이 내려와 있는 게 대략 2016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퍼 같은 경우도 지금 25배 가까이 올라가 있고 나스닥도 지금 한 40배가 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뭐 하반기에 팬데믹도 진정되고 이익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당장 EPS 실적 발표가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반대의 종목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 시장은 2분기와 3분기까지도 이미 반영한 상태다라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지금 S&P나 나스닥이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그 소수 종목 쪽에 이익이 집중돼 있고 네. 또 지금 아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한 30개 종목의 이익이 한 40% 내지는 50%까지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상위 30개 종목이 이익을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이들 종목이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특정 종목으로 쏠려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변동성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케돈 2부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